오늘 하루 시장의 출렁임이 많이 느껴졌던 하루입니다. 현재 구간 어떤 지수의 예상 마감가 앞두고 있는지 동시호가 구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마지막까지 상승과 하락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예상 마감 지수는 하락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으로 마감 준비되어 있으면서 0.4% 정도 하락하며 2215포인트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약간 끝판에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이네요. 2200선을 깨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된다면 4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가보시면요. 오늘 강보합권으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0.3% 오른 지점 673포인트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4거래일 만에 상승입니다. 그래도 오전장에 많이 밀렸던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양시장 모두 양호한 지점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현재 구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들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거래소 쪽에서 CJ 시푸드 1 우선주입니다. 네,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37,000원 부근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CJ 시푸드 얼마 전에는 공급 계약 소식 때문에 한번 들썩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전당대회 관련 정치 테마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관련 종목으로 좀 묶이게 되면서 CJ 시푸드 최근에 주가 출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가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종목 3종목으로 현재 구간 관측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오후장에서 속보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이정훈 빗썸홀딩스 빗썸코리아의 전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의장은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가 있었는데요. 무죄가 선고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비덴트를 포함해서 관련 종목들 일제히 치솟는 흐름이었습니다. 위지트 현재 구간에서 12%대 급등세 기록 중이고요. 거래소 쪽에서도 한 종목 있죠. 인바이오젠 오늘 17% 오르면서 915원 정도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거래 제한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 종목 옵티코어입니다. 이 종목은 KB 제20포스펙과 스펙 합병 이후에 지난달 29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로 상장한 종목인데요. 광통신 레이저 기술과 관련한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통신망 내 액세스망에 사용하는 광트랜시버와 광다중화장치 제품 및 관련된 반제품,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옵티코어라는 종목도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치솟게 되면서 급등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핑거스토리인데요. 이렇게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종목들 오늘의 시장을 잘 요약해주는 듯합니다. 핑거스토리 마찬가지로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9,290원으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설립됐고요. 지난달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이 됐습니다. 무협이나 액션 장르 기반의 플랫폼 무툰 그리고 웹툰 플랫폼 큐툰을 통해서 웹툰과 웹소설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네, 오늘 웹툰 관련 종목들, 웹소설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뜨거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이런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급등한 것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와 또 그리고요. 코스닥 쪽에서 하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도 급락보다는 급상승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선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도 중요하겠죠. 수급 상황도 조금 살펴보실게요. 현재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오늘도 3천억 원 넘는 물량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관망세 기록하고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관망세에 가까운데 기관은 매수, 외국인은 매도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큰 폭으로 좀 매도하는 거의 1만 계약 가까운 매도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장 초반이 그렇고요. 현재는 매도 물량 줄이면서 5천 계약 채 되지 않는 물량을 매도 중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8천 계약 넘게 매수하는 점도 현재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올랐던 종목들 거래소 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체크를 해드릴게요. 성창기업지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모멘텀으로 급등이 좀 있었던 종목인데요. 마지막은 탄력 크게 줄이면서 11% 상승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마찬가지로 웹툰, 웹 콘텐츠 관련 종목으로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주강도 오늘 오른 가운데 미래산업과 금비도 함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볼 부분이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가 또 이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주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후장에서 탄력을 굉장히 크게 올렸는데요. 그 가운데서 기판 관련 종목들이 아주 영향을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일제히 좀 5%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쪽으로 해성DS도 눈에 띕니다. 6%가량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던 종목들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시면요. 이 종목 26% 정도의 급등으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시를 통해서 시설자금 289억 원 그리고 운영자금 300억 원을 합쳐서 총 589억 8,208만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이 투자와 관련된 이런 소식 때문에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났었고요. 관련 로봇주들로 오늘 매기 확산되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CES 2023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붙으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도 한 차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클리노믹스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이 종목 기존 병원용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소비자 대상 직접 의뢰 검사로 확대한다는 소식 덕분에 급등세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웹툰 웹소설 관련 종목들 사마네트웍스, 미스터블루 함께 치솟는 흐름들 나타났었고요. 제약 관련 종목들은 희비가 좀 심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재기 현상 중에서 또 지사제 증상 중에서 이 지사제를 통해서 좀 증상을 완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 종목들이 오전장에서는 좋았는데요. 오후장에서 탄력을 빨리 잃어버리거나 급락하는 시세까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변동성에도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관련돼서 리오프닝 입국자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많이 밀렸었던 그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오늘은 다시 한번 빛을 보는 흐름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도 좀 더 체크를 해보시면요. 현재 구간에서는 대원미디어 이 종목도 11%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대부분 차단한다고 하네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3일 두 번째 거래일도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화요일까지 끝났는데요. 네, 어제자 정말 분위기가 어두웠다면 오늘은 또다시 희망을 엿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변국들은 어땠는지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증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휴장입니다. 내일이 아마 일본 증시의 첫 거래일이 되니까 내일 니케이 흐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부터 오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 0.9% 정도 오른 지점으로 3,118포인트 기록 중이고요. 거의 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결국에 오후장에서 상승 전환되면서 전략 후강의 분위기 가져갑니다. 심천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0.7% 오르며 현재는 11,098원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네, 오늘 고점이 11,110원 정도니까요. 이 포인트를 생각해 봤을 때 마찬가지로 심천 종합지수도 거의 1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오늘이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굉장히 아쉽게 악세로 출발했지만 전략 후강의 모습 드러내고 있고요. 이 중국의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죠. 이 앞서서 연말에 내수 부양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통화정책위원회 2022년 4분기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서 경제의 시장 신뢰 증대를 내세우면서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 물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 이렇게 좋은 흐름들 여기 영향도 있다는 점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재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중국 증시에서도 제약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다는 모습도 함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시총이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대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홍콩 증시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볼게요. 현재 항생지수가 무려 2%대 급등세를 기록합니다. 2206포인트 선이고요. 홍콩 증시도 오늘이 첫 거래일이었는데 이 항생지수가 4개월 만에 2만 선을 회복합니다. 경기도나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으로 개장이 됐지만 결국 저가 매수세가 크게 유입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내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증권 매체에 따르면 다수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중국의 연간 소매 증가율이 5.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수익을 줄 것이라는 그런 보도들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료와 미용, 자동차를 굉장히 유망한 업종으로 꼽았다고 하니까요. 이 중국 증시나 혹은 홍콩 증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 섹터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면요. 장중에 흔들림이 있었던 게 지수만은 아닙니다. 환율도 그랬는데요. 5원 정도 오름세를 기록하다가 다시 한번 꺾였다가 2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줄면서 1270원대 정도를 유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환율 다시 한번 조금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제한적으로 빠집니다. 이런 정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마감가 나오네요. 이런 60점 밀렸습니다. 1271원. 정확하게 점 찍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결국에는 1270원 선은 아직까지 깨지 못하고 일단은 유지하는 흐름으로 오늘장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국 증시 살펴봤고요. 원달러 환율 마감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모습은 어땠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한마디로 변동성의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들어 배당락을 전후로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 포지션이 변동성을 겪으면서 수급에 따라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유예 조치까지 종료가 되면서 반대매매 물량까지 시장에 압박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중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중국 증시가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마감 시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31%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6.99포인트 내렸고요. 종가는 2218.68포인트 선에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지표의 호조 소식에 상승세를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매도 물량 크게 나오면서 장중 저점 2180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2달 만에 2200선을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장중에 낙폭을 줄여가는데요. 2220선 부근까지 회복하면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좀 탄력이 부진하면서 2218포인트 선에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락 업종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대체로 시멘트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주도하면서 비금속 광물 섹터가 2.3%가량 하락했습니다. 그 뒤로 오늘 항생제와 해열제 관련 제약주들이 동반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의약품 섹터가 2%가량 하락했고요. 그 뒤로 음식료품 테마와 보험 섹터, 기계 섹터가 동반해서 하락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통신 섹터가 약 1%가량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뒤로 종이목재 업종이 0.6%가량 상승했는데요. 네, 오늘 한창제지가 KTNGR 공급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 뒤로 어제 큰 폭으로 하락세를 연출했던 한국전력이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기가스 업종이 0.5%가량 상승했고요. 그 뒤로 증권 섹터와 금융 섹터가 동반해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자동차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1%가량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아가 오늘 1.46% 상승하면서 62,400원 터치하면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1.3%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들 나란히 장중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다시 한번 탄력을 줄이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종목 모두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0.2%가량 하락하면서 55,400원으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 동반 매도 물량 크게 들어오면서 0.1%가량 하락했고요. 75,6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셀업체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막판에 삼성 SDI만 홀로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0.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머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은 동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44만 5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LG화학은 0.5%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 3% 가까이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 80만 3천원 터치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오늘장 0.6% 가까이 하락하면서 15만 9천원으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주들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장 네이버 카카오 체크해 보시면 카카오만 상승했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1.1%대 상승하면서 53,3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하락했습니다. 0.56%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특징적인 키워드로 그린벨트 해제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등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데요. 주택시장발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그린벨트 같은 이런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게 되면서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부각됐습니다. 먼저 성창 기업지주가 11% 가까이 상승하면서 2,1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그리고 SG 세계물산 역시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원종합개발이 2.47%가량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이 세 종목 모두 음봉으로 전환됐다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엔터주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네, 오늘 하이브가 뉴진스의 컴백 소식과 함께 주가 탄력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어제 발매된 뉴진스의 OMG는 출시 후 함께 국내 음원 실시간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어서 나머지 주요 엔터사들도 소속 가수들이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JYP 엔터와 SM에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걸그룹 데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1분기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한알령 해제에 따라서 엔터사들은 실적 개선이 가능할 거란 증권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가 4% 이상 상승하면서 17만 6,5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그리고 SM과 JYP 엔터가 1%에서 2%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3%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큐브 엔터, RBW 역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상승 전환됐습니다. 종가는 0.51% 상승하면서 3.44포인트 올렸고요. 종가는 674.95포인트 부근에서 오늘 고점 부근에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세 나오면서 하락세가 짙어졌습니다. 오늘 660선도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점차 낙폭을 줄여가면서 67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보합권 구간까지 올라서면서 오늘장 0.5% 가까이 상승 탄력이 들어왔고요. 종가는 674포인트 부근에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그래도 빨간불을 켠 종목들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2차전지 소재주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에코프로 홀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가 3.6%가량 상승하면서 11만 4천원으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 밖에 나머지 에코프로비움과 LNF는 쉬어가는 흐름 포착됐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LNF가 0.6%가량 하락하면서 18만 4,3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비움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HLB 홀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HLB 사이언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폐혈증 신약 기술을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2.5%가량 상승하면서 28,6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부진하게 마감을 했고요. 두 종목 모두 1% 이상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게임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장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두 종목 모두 상승 탄력이 들어왔는데요. 그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2.8% 가까이 상승했고요. 펄어비스는 1.3%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 콘텐츠들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JYP 엔터에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강했습니다. 오늘장 1.8% 가까이 상승하면서 85,3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웹툰 관련주인데요. 최근 웹소설과 웹툰을 기반으로 한 OTT 콘텐츠들이 흥행하면서 그 콘텐츠주들의 고유 I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웹툰 관련 기업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흥행 이후로 관련 웹소설 매출이 급증한 데 이어서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이 북미 시장에서 신규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 사우디 국부펀드와 싱가포르 투자청 역시 카카오 엔터에 1조 원대 투자할 거란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 주가 상승 탄력이 들어왔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핑거스토리가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습니다. 오늘 종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9,290원으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미스터블루와 대형미디어 역시 두 종목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탄력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DNC 미디어, 탑코 미디어 역시 주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 로봇주들이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로부터 약 590억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로봇 산업에 대해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를 계기로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막판까지 탄력 이어가면서 27% 이상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협동로봇 관련주들 동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표적으로 뉴로메카와 SPG가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5%에서 7% 안팎의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로 아진 엑스텍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션 제어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으로 로봇 기업들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부각이 되면서 4% 이상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하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탄력을 조금 줄였습니다. 종가는 7,84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로봇주들 동반 탄력을 이어갔고요. 대표적으로 유일로보틱스, 에브리봇이 동반 5%에서 6%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모회사인 두산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고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 두산이 6%가량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